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바로 2020학년 기준으로 중앙대학교 합격 예측 점수를 별도로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중앙대학교 이제 방송에서 제공한 점수는 학과별로 어느 정도 수준의 점수대가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그 600점 기준으로 저희가 제공했던 그 점수는 저희가 환산했을 때 800점 만점의 기준으로 했을 때 보여드린 점수였고요. 근데 이제 회원님들께서 진짜 딱 사용할 수 있는 점수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에다가 딱 맞춤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환산했을 때 나온 점수를 내가 재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요청이 좀 있으셔갖고 오늘 중앙대학교 기준으로 합격 예측 점수를 다시 한번 제공을 해드리고요.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 중앙대학교 올려놓은 거에도 자막을 해드렸잖아요. 다시 올려드리겠다라고.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요번에 이제 학교의 합격 기준에 대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계산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그 예측 점수를 저희가 이제 또 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중앙대학교 이번 2020 학년에 딱 맞춤형으로 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예상한 점수입니다.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대학교 정시 예측 합격 컷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환산 점수를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환산 점수를 가지고 뽑고요. 또한 대학별로, 학과별이 아닌 이제 대학별로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로 어느 정도 점수대가 형성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762에서 764점 정도 형성되면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표를 보실 때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점수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 점수보다 좀 낮다라면은 좀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추합을 좀 노려야 되는 점수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점수보다 좀 높게 올라갈수록 적정선에서 안정권으로 올라가는 점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랬을 때 인문대학 같은 경우 762에서 764점 사이다. 762점보다 조금 점수대가 모자르다라면 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추합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과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문계열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768점에서 772점, 그러니까 요 사이의 점수대가 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68점 밑으로는 지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과학대학교는. 어문계열, 일명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762보다 약간 점수가 빠지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죠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회과학대학교는 768점 밑으로는 지원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68점이 추합권을 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정선 라인으로 가자라면 770점대가 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영경제대학은 아시다시피 다군에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죠. 왜 그러냐면 서울대, 연대나 서강대, 성균관, 한양대 아이들이 다군에다 바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경제대학 같은 경우는 한 780점에서 784점 정도가 지원권이고요. 또 하나, 경영경제대학 같은 경우는 748점이 어떠한 기준에, 그러니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적정선이 아니에요. 780점대는 적정선이라고 볼 수 없고요.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790점대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경영경제대학 같은 경우는 780에서 784점이라고 보여드린 건 이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해드린 거고요. 780점보다 낮게 형성되면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하시면 추합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경제 같은 경우 추합이 되게 많이 돌아요. 다군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돌아도 점수대가 미친 듯이 막 흔들리면서 돌진 않는다라고 보셨을 때 한 790점대가 돼야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려요. 중앙대 의대 있잖아요. 중앙대 의대 같은 경우 경영경제가 들어가는 안정권이 790점대가 이과가 형성되면 의대 갈 수 있는 점수가 형성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생각보다 안정권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높은 점수대가 형성돼야 된다. 그런데 780에서 784점 정도 되면 한번 다군의 중앙대학교를
네, 한번 도전하고 노릴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범대 같은 경우는 765점에서 768점, 768점에서 771점 정도가 형성되는데 영어 교육과가 다른 학과보다 약간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범대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 있던 이 숫자들 765, 766, 768 이 점수보다 약간 점수대가 낮다라면 추하권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68점이나 771점보다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면 적정선에 다가선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과, 자연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연과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746에서 750점대가 형성되는데 746보다 점수대가 조금 낮게 형성된다면 도전 추하권을 노리는데 자연과학대 같은 경우는 746점 정도는 돼야지 지원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50점이 넘어가게 되면 안정권으로 점점 다가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대학교보다 한 2점 정도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이 조금 낮습니다. 그죠? 건축 같은 경우는 한 738점, 요 밑으로 한 735점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볼 것 같고요. 745점이 넘어가게 되면 안정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건축학부가 다른 학과들보다는 점수대가 좀 낮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창의 ICT 공과인데요. 얘네가 다군에 있는 겁니다. 그죠? 다군에 있다 보니까 창의 ICT 공과대학교 같은 경우도 다른 학과들보다 한 10점 정도는 더 높게 형성돼야 되는데 758에서 762점인데 758점 밑으로는 지원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762점 이상 돼야지 좀 안정권에 가깝게 다가선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749에서 755점. 그러니까 창의 ICT가 좀 인기과입니다. 특히 창의 ICT 들어갔을 때 융합공학부가 좀 인기과인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749에서 755점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758점 이하로는 749점 이하로는 지원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밑에 수는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십자 간호인데 간호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랑 이과랑 나눠져 있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770점대, 이과 같은 경우는 758점대가 합격 예측 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단과대로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단과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적어서 냅니다. 1순위 학과, 2순위 학과 이렇게 적어서 내는데 1순위 학과를 눈다라 그래서 무조건 다 붙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경영경제대학 같은 경우는 1순위 학과 넣었던 학생들이 다 붙었습니다. 경영 집어넣은 아이들, 경제, 광고 홍보 이런 거 집어넣은 아이들이 다 1순위로 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1순위로 가지 못한 이제 인기과라고 하는데 그 라인이 몇 개 있어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국문이 작년에 좀 인기가 많았고요. 그 다음이 중어중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인문계 같은 경우 공공인작부나 심리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1순위 학생들이 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1순위 못 가면 2순위를 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성적으로 잘라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산업보안이 얘네가 특성학과잖아요. 되게 인기 있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융합공학부가 1순위에 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학과들인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학교 들어갔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경영경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다 광고 홍보 같은 경우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1순위 못 갈 것 같지만 다 갔다. 왜 그러냐면 경영경제를 집어넣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경상계도 많이 생각하고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합격한 다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번에 2020 학년에 딱 환산했을 때 나온 점수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했던 이제 데이터나 대학교에서 이제 상담 입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봤을 때 요 정도 점수대가 형성되었을 때 중앙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저희가 중앙대학교 방송을 1차, 2차, 1부, 2부로 지금 나눴습니다. 그죠? 1부 방송을 해드렸을 때는 중앙대학교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뽑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환산 점수에 대해서 학과별로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학과별로 보여드린 이유가 2020 데이터가 아직 분석이 안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서 자료도 좀 받아와야 되는데 대학교가 아직 그 자료를 만드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또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도 단과대학교별로 분석하려면 대학교의 데이터가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단 학교별로 800점 만점으로 이제 예전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고, 저는 솔직히 8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점수 드리면 요번 시즌 걸로 환산을 해서 보시겠지라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시즌에 딱 맞게끔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예측 점수를 제공해 드리니까 지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앙대학교 예측 점수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